안녕하십니까, 수중찌입니다. 오늘은 주식 기초 한두 번만 더 하면 기초는 거의 다 방송으로 한 것 같아요. 지금 남은 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그 다음에 무상감자와 유상감자, 요런 정도만 하면 기초에 대한 거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할 얘기는 그 원유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증자나 감자나 그런 거에 대한 것까지만 하면 웬만한 거는 기초적으로는 다 얘기를 해야 한 것 같고요. 이제 중급으로 넘어가서 실전 투자편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전 투자편에는 기초를 기준으로 해서 종목 고르고 차트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화 과정으로 해서 속임수 패턴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대응이 필요하고요. 대응이 안 되면 손해를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선 장부터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좀 떨어졌고요. 여기까지 한 번 더 찍고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얘가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오늘인가요? 오늘 필라델피아 그 지수가 발표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또 생길 것 같고요. 이걸 안 켰군요. 그리고 다른 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게 여기가 뭐가 떠줘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하방 쪽으로 내려가는 기운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좀 더 보셨다가 하는 게 맞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력 가격선이나 아니면 여기 매물대선에서 반등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펀드가 아니라 이제 콜옵션, 풋옵션을 한번 볼 건데요. 콜옵션은 외국인들이 다 팔았고요. 풋옵션은 외국인들이 팔았지만 적게 팔았죠.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지 않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별 한번 보면 코스피를 사놨던 거를 지금 다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기존에 사놨던 거 다 팔고 있잖아요. 기존에 사놨던 거 다 떨구려고 팔고 있는 겁니다. 풋옵션으로.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대응하시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더 하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환율은 그나마 좀 낮죠. 강해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외국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강하진 않으니까 이제는 달러 강세가 더 이상 안 될 거다라고 판단이 되면 더 들어올 건데, 아무래도 중국 A주 편입 때문에 조금 더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5월까지 비중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요. 올려서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올리는 기간이 뭐 한 4월 정도는 올랐다가 또 4월 한 중후반서부터는 또 떨어지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는 뭐 반도체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반도체는 업황이 가격대나 뭐 이런 게 아직까지는 크게 이상이 없기 때문에 가고는 있는데요. 강도를 보셔야 됩니다. 강도가 없으면서 넘어가면 급격하게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오늘 원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원유는 생산 원가가 있겠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그 필요한 재정균형 유가가 있습니다. 원유에,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막 100달러까지 갈 때 내가 너희들한테 복지를 뭐 해줄게 하면서 그 복지에 관련해 가지고 해준다고 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 재정원가, 재정균형 원가라 그럽니다. 재정균형 원가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 재정균형 원가보다는 더 낮은 가격으로는 안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그럴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유 생산 원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라크 10달러, 뭐 사우디아라비아 9.9달러, 이란 12달러, 아랍에미레이트 12달러, 다 10달러 뭐 요쪽입니다. 아랍 쪽은. 그다음에 아프리카 30달러대, 노르웨이랑 UK는 52달러, 36달러, 캐나다 41달러, 미국 36달러, 멕시코 29달러. 다 요 정도면은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오는 필요한 단가들은요. 이거는 이제 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건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70달러 중반 정도, 한 75달러 정도. 그 다음에 이라크가 한 60달러 정도, 50달러대. 이란도 50달러대.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도 60달러. 그러니까 보통 60달러 이상은 돼야 이 재정 균형 유가가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한 거의 뭐 80달러 이상 넘어가야 되는데요. 워낙 달러 보유고가 많기 때문에 크게 뭐 영향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이제 셰일가스가 생산량을 이제 늘리기 시작하면, 아직까지는 뭐 시공수라든가 뭐 장비수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런 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유가가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뭐 유가는 다 떨어질 거다. 유가가 떨어지는 종목에 투자를 해라. 그래서 그 스마트 머니들도 유가가 떨어지는 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은 당장 떨어지지는 않겠죠. 항상 무슨 뉴스가 나오면 여기서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좀 더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악재가 나왔다 그래서 바로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세계 경제에 대한 거는 그 배가 돌아가듯이 뉴스가 나오면 조금 더 가가지고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원유를 수입을 하려면 이제 배를 가지고 가는데 한 16일 정도 걸리고요. 원유를 한 180만 배럴 선적해가지고 다시 출항하는데 한 4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오는데 한 22일 정도 걸려서 보통 45일에서 60일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 들어와서 정제 후 유통까지 하려 그러면 한 20일 정도 해서 한 3달 정도가 걸릴 겁니다. 저희가 쓰려고 하면. 그러면 만약에 3달 전에 60달러였어요. 3달 전에. 근데 3, 4, 5, 6 그래서 60달러에 대한 거를 금액을 주고서 저희가 쓰고 있는데 이때가 65달러, 70달러 이렇게 된다 그러면 60달러에 가지고 온 걸 저희가 지금 쓰고 있죠. 근데 4월달에 대해서 65달러가 되니까 이때의 기름값이 또 오르죠. 바로 오릅니다. 저희가 쓰는 거는 이때 거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 되면 요게 들어오겠죠. 요거나 요게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유주가 마진이 상승을 합니다. 앉아서 돈 벌잖아요. 앉아서. 어차피 정제하고 이런 거는 똑같습니다. 정제하고 이런 건 똑같지만 올라가니까 바로바로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석유 가격이 올라갈 때에 정유주가 올라가는 겁니다. 왜? 영업이익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정유주는 하락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때 거를 비싼 게 계속 쓰고 그 다음 게 싸지는데 떨어질 때 반영을 안 하죠, 잘. 그러니까 뉴스에서 흔히 얘기하는 게 유가가 오르면 기름값은 금방 오르고 유가가 떨어지면 기름값은 한참 후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유가가 떨어져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보고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유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했으니까요. 다음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또 매물대가 하나 생겼어요. 며칠 전에 생겼죠? 오늘 생겼네요. 3월 15일 날 매물대가 하나 생겨서 오늘 고기까지 찍고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요게 생겨서 좋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떨어졌다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렴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삼성전기도 아하, 삼성전기도 한번 볼게요. 삼성전기도 요게 매물대가 하나 딱 생겼죠. 그걸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는데요. 얘는 삼성전기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삼성전자를 보고서 조금 설명을 할까요? 잘 보이게 좀 해놓고 왜냐하면 지금 요 DMI 그래프를 보시면 DMI 그래프에 땅땅 뜨는 거 그리고 요 그려놓은 거를 보시면은 이제 고점과 이제 저점을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 제가 요 녹색 선 ADX가 뭐라 그랬죠? 힘의 세기를 나타낸다 그랬죠? 힘이 강하다, 적다. 이 거래량만으로 나타내는 힘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강하다, 적다라고 요걸 보시면 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이 강할 때에 요 매직 강도가 강하면서 요 강하게 나타낼 때 요때가 저점입니다. 요 중간에 있을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점을 나타내는 걸 보면 요 힘이 강할 때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면 여기가 이제 고점입니다. 그리고 이 박스 위에 있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강해질 요 0 기준선을 오르거나 내릴 때가 저점을 나타냅니다. 또 여기도 저점을 나타내기도 하죠. 여기가 0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할 때. 더 이후에 뭐 더 내려갈 수는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그때를 저점, 고점을 나타냅니다. 근데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를 봤을 때 이제 한번 얘가 고점을 한번 찍고 여기서 고점 마지막 고점을 여기서 찍었거든요. 여기서 찍고 아이고 여기서 찍고 여기서 찍었잖아요. 여기가 고점입니다. 한 번 더 올라간 거고 한 번 더 올라갔는데 여기 힘이 약하잖아요. 힘이 밑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올리고서 옆으로 가고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강해질라 그러는데 강해지려고 하는데 이제 고점 이 저점에서 이 고점을 나타내는 그 저점을 나타내는 지표죠. D-가 이제 위로 올라가서 한 번 더 떨어졌다가 얘가 커지면 2단 하락해서 갑니다.
커지지 않고 그냥 조그맣게 형성돼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한 번 더 눌렸다가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 세계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여기서 떨어져서 여기서 바닥을 어느 정도 한 차례 만들고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얘는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는 한 번 더 하락하고 얘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되고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게 요 가격대, 매물 가격대. 근데 매물 가격대도 깼어요. 깨고 이것도 깼으니까 이제 세력 가격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세력 가격까지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료주가 어제 올라갔죠. 사료주가 올라갔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것들은 물론 이제 세력 가격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좀 팔려고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밑에 연회선이 있죠. 연회선을 안 깨고 정상적이면 갭으로 상승해서 올렸다 빼든지 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얘는 개파락해서 밑으로 내려버렸어요. 근데 엄청 강하죠. 엄청 세기가 강합니다. 세기가 강한데 세기가 강한데 떨어졌어? 그러면 의심이 되잖아요. 원래는 올라가서 조금 올리다가 이렇게 떨어져야 정상이고 몇 번 더 떨어졌다가 올라가야 정상인데 얘는 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갭을 하락시켜 버렸죠. 갭 하락시켜서 떨어졌는데 중요한 선은 안 깨고 있고요. 여기서도 떨어졌지만 이 벌어진 게 크기 때문에 얘는 다시 올라갈 겁니다. 다시 올라가니까요. 뭐 연회선 근처에서라든가 아니면 말씀드린 게 신호가 나오면 신호 나온 뭐 시가나 그 근처들 아니면 요 매물대선보다는 뭐 더 떨어졌으니까요. 그 다음 매물선 뭐 많이 떨어지면 뭐 여기까지 떨어지겠죠. 근데 보통은 큰 양봉의 중간 딱 연회선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런 게 몇 개 있어요. 한일사료도 마찬가지고요. 한일사료도 크게 올랐는데 얘도 개파락해서 떨어뜨렸죠. 그리고 얘는 매물대 선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ETI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ETI도 얘도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그나마 좀 낫죠. 시가 그러니까 어제 종가가 시가로 시작해서 떨어뜨렸으니까요. 여기서 아마 반등을 한 번 더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JCN 시스템도 요걸 고른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벌어지고 고점을 두 번 만들고 저점을 두 번 만들고 다시 살짝 올라가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느리지만 그래도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들어왔으니까요. 우선 힘이 들어와서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보통 여기서 고점을 만들고요. 여기서 고점을 만듭니다.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
조금 떨어졌어요. 그리고 올라가면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얘는. 연애선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딱 요 정도만 보고요. 오늘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뭐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 뭐 뉴스라든가 이런 게 좀 나왔던 종목들은 올라갔고요. 그리고 화장품주들도 조금 뭐 떨어지긴 했는데 화장품 종류도 크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저점 만들고서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잘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증자와 감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선은 기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서부터는 중급에 해당하는 매수, 뭐 단타에 관한 뭐 그런 얘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